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입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JD파워는 현대차가 일반 브랜드 중 최고점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업종 분석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입니다. 캔들은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강세고요. 거래량은 중간 정도 됩니다. 하지만 반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둡니다. 기초분석 6개 중에 첫 번째 재무표입니다. C등급이고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재무비율을 먼저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물론 1분기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ROE는 겨우 금리 수준이고요. 하지만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극히 양호합니다. 시장가치 비율을 보시면 PER 그리고 EV per EBITDA는 양호하고요.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 청산가치를 나타내는 이 값은 0.26에서 0.53으로 극히 양호합니다. PCR과 PSR은 양호하지만 특히 PSR이 역시 상당히 우량합니다. EVA가 있는데요. 이것이 마이너스면 금융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자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2020년 2분기까지 EVA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종목은 투자 자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초분석 6개 중에 두 번째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캔들도 강세고요. 거래량은 약세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에 가깝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분석 6개 중에 세 번째 타이밍, 즉 역시 계곡선입니다. 매수 시그널이고요. 매수 지속 시그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매수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분석 6개 중에 네 번째 OBV입니다. 매수 시그널이지만 봉합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그소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그소는 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톱니바퀴처럼 주가가 등락을 할 때 이를 지그소라고 합니다. 이 지그소가 나타났을 때는 추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즉 횡보일 때 지그소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기초분석 6개 중에 다섯 번째 포인트 앤 피겨, 즉 PNF 차트입니다. 상승장이고요. 상승 목표가가 18만 4천원쯤 됩니다. 자, 기초분석 6개 중에 여섯 번째 증권사별 투자 의견입니다. 목표가가 12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추세 확인입니다. 5개 중에 첫 번째 기본 차트. 봉합장이고요. 상승 하락 시그널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파라볼릭사는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의무값을 보이고 있고요. DMA는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네요. 거기에 거래량도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줄고 있고요. MFI 값도 의무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DMA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봉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OBV는 제가 봉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ADX와 PDI, MDI, 즉 DMI 값은 추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MACD 값은 의미값을 가지고 있고 약세입니다. 반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누적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은 상승, 어떤 시그널은 하락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보고 보합장으로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두 번째 삼선 전환도 보합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는 삼전, 즉 삼선 전환도는 상승이지만 MACD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세 번째 플로우 차트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네 번째 EQ 볼륨 차트 보합장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차트에서는 오늘 나온 차트가 파란색 직사각형이지만 원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정사각형입니다. 물론 그 크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합장이 되겠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5번째 일목균형표 상승장입니다. 여기서 후행스팬, 기준선, 전환선, 일봉, 구름대 모두 강세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자 강세장으로 보겠습니다만 강세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일목균형표 뿐입니다. 다음은 매매 시그널입니다. 3개 중에 첫 번째 파라시스템 추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파라볼릭사는 파란색 점이 찍히면서 의무의 값이지만 DMI 값이 플러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ADX 값이 줄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죠. 이것은 추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원래 ADX의 역할이고요. ADX가 나타내는 시그널입니다. 추세가 없습니다. 다음은 매매 시그널 3개 중에 두 번째 차이킨스 오실레이터와 RSI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장이고 하락장입니다. 매매 시그널 3개 중에 세 번째 DMA, TMA, MFI입니다. 봉합장이고요. 그 이유는 상승과 하락이 맞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DMA 값과 TMA 값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DMA 값이 TMA 값 위에 있기 때문에 강세죠. 그런데 이것을 보조하는 MFI 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쇄한 것으로 보고 보합장 정도로 정리합니다. 정리 리스트입니다. 업종 분석, 오늘은 코스피였고요. 어제 이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틀뿐이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초 분석은 제 목표가 C등급의 고평가이고 PNF 목표가가 18만 4천원입니다. PNF 목표가가 현재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PNF의 상승 항목이 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증권사별 투자 의견은 12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을 정리하면 보합장 정도가 되고요. 추세 확인을 해보시면 강보합이고 매매 시그널로는 매도입니다. 장 정리를 보시면 차트와 지표들은 통합된 일관적인 시그널은 없었습니다. 추세와 매매 시그널에서는 보합장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매매 시그널에서의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는 명확한 시그널이 아닙니다.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C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수칙 12가지. 공지사항입니다. 차트나 지표 분석은 정밀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분석 요청은 사양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